안녕하세요. 주간보 경영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은 바로 가겠습니다. 업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 예, 저번 시간에 1번까지 했죠. 1번 말씀드리고 이제 주야간보 1 운영규정 및 지침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다 운영규정이나 이제 지침 10개 이제 항목 보셨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할 그거는 없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잘 지키면은 교육하고 검토하고 요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주야간보 2편 요거부터 주야간보 2부터 봅니다. 운영계획. 예. 요 왼쪽 것은 2017년 겁니다. 요 오른쪽 거는 이제 2020년 거입니다. 요 비교해서 본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맞아요. 비교하시면서, 전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을 평가하시면은 2017년에 평가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2017년 이제 새로 신설하신다 하더라도 2017년하고 2020년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주야간보 이 운영계획 기간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보통 한번 이제 센터를 오픈하실 때, 그때 이제 지자체에 내시면은 보통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서를 이제 연도가 바뀌어도 내진 않아요. 근데 내진 않는데 왜 이제 1년마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서를 제출하잖아요. 1년마다 예산서는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 결산서 이렇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사업계획서가 변화가 있겠죠. 수과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평가에서는 이제 사실상 연도별로 이렇게 놔두시는 게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실 때는 좀 유리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종이 낭비 같지만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계속 만드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연도별 여기 보면 이제 평가 지표 있잖아요. 예. 연도별 점수 1점이네요. 예. 요건 이제 예산서는 이제 보통 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운영규정도 바뀌진 않는데 사업계획서는 이제 바꾸시는 게 맞고요. 운영규정도 이제 거기 만약에 수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변경하셔야 돼요. 변경하셔서 새로 출력하셨어요. 놔두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다 그냥 해버리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놔두시는 게 여기선 점수를 받으시는데 좋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랑 운영규정 보셨다시피 세부 사업이나 사업 목표, 내용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회기가 시작됐으니까 예산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 제출하고 결산 3월 달에 결산하고. 예.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사업계획서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은 거창해요. 계획은 억수로 거창한데 억수로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가 이제, 물론 그것도 서류를 봅니다. 서류를 보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다 해놔놓고 엄청 많은 사업을 이제 사업 내용 중에 엄청 많아요. 두께가 이마에 해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정작 실시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몇 개 없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거의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요 3번 항목에서는 이제 좀 감점되신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도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이제 계획에 따라 사업의 비용이 소모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데, 예산서도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 이거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나가는 지출 부분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여기서 또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뭐 남의 거를 받아 쓰셔도 좋고 뭐 자기가 만드셔도 좋은데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훑어보시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웬만하면은 그 계획에 맞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너무 많은 부분 그 많은 내용을 이건 감당이 자신이 없다. 물론 법에 이제 다 원래 의무적으로 하는 거 빼고요. 예. 감당이 없다 이런 경우면은 빼버리십시오 그냥. 그게 맞아요. 예. 평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환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이런 평가 점수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제 2017년하고 이제 20년하고 차이가 이제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함. 요 부분이 이제 달라요. 한마디로 검토라는 부분을 더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검토를 넣어가지고 검토했는 거는 뭐 사실상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만들면 되거든요. 그냥 서류 한 장만 만들어 놓고 뭐 사업했는 거면 그 사업에 맞게 이 사업 뭐 A라는 사업에서는 A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해보면은 이 평가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그 기관 내에서요 해보면 이건 뭐 이래가 못했고 뭐 요즘은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잘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요 1, 2, 3, 4가 다 반영이 되면 이제 우수가 되고 뭐 1, 2, 3번까지만 되면은 이제 0.75 보통이면 0.5 여기 이제 1번, 2번 1번, 2번은 근데 보통 다 돼 있어요. 웬만해가지고 뭐 1번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학계획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2번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이제 한다는 거 1점입니다. 여기 배점. 이제 지표 적용 기간이 이제 만약 2020년에 평가를 받으시면요. 2020년 평가일까지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 내에서 이제 뭐 이래 되면 한 2번 보겠죠. 사업계획서 2년이니까. 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방법. 이 확인 방법 요 내용을 여러분들도 왜 보셔야 되냐면 요걸 보고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분들이 뭐 이 내용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책 펴가지고 보면서 체크하면서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가 기준 요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물론 하는 게 맞는데 물론 하고 그런 부분도 맞지만은 이 서류를 잘 해놓으면은 평가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안 하는데 그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 평가 점수 뭐 좋게 받아가지고 저도 뭐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서류만 잘 해놓으면 이제 오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점수 이거 받는 것도 이것도 노력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3은 평가 지표 관련 사업 위주로 확인함. 교육 프로그램 복지 보상. 보통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운영 연도별 사업 계획 뭐 사업 예산서 이런 거 이건 그냥 기본 점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까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평가 기준 4 사업 결과를 평가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관련 자료 직원회의 외부 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 평가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는지는 확인함. 예.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중간 과정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외부 전문가 평가도 있고 직원 회의도 있죠. 직원 회의록으로 보통 뭐 외부 전문가까지 쓸 필요도 없이 직원 회의록에서 그 내용을 이거는 이렇게 어르신들 해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 그럼 이거는 빼자 다음 연도의 사업에서 그런 내용을 넣으시고 그 다음 연도에 빼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가 안 좋은데 이걸 좀 보완해야겠다. 그럼 그 내용은 이제 직원 회의에 적죠. 적은 다음에 또 내년
사업계획서에 또 적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보완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다음 연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 이거 이제 2017년도 있고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삭제됐네요. 기관은 직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 분장 내용이죠. 업무 분장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건 환수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업무 분장에 관련된데 일단은 2020년 삭제됐어요. 근데 요 말고 여기 연계된 게 밑에 가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난조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게 업무 분장표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거는 뭐, 이게 2017년도 여기는 이제 뭐, 있었는데 여기는 삭제됐네요. 근데 이제 직원회의 하는 건 뭐 다 하시잖아요, 기관에. 안 하시는 경우 없어요. 직원회의는 저는 직원회의 하는 건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왜 삭제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왜 삭제됐지? 저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됐네요. 예. 하여튼 이제 직원 회의 하시는 거는 평가 상관없이 뭐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야간보 3. 기관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받으시면 아마 그 경력 있으신 분들은 VMS나 이제 1365 거기서 이제 관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 그럼 이제 시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간을 안 주면은 뭐 자원봉사분들이 안 와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시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교육 한 4시간 받아요. 4시간 받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뭐 등록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시간 받으러 오세요,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이 부분에서 이제 꼭 VMS나 뭐 1365 요 부분에 요 사람들을 그거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자원봉사자들 오시는 분들이 뭐 주 1회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 2회 2주에 1회 월 1회 주 1회는 사실상 좀 어렵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주변에 혹시나 뭐 지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 1회 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원봉사일지 그분들 쓰시는 거 말고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들어 넣어가지고 누구분이 오셨다 하고 서명도 받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자원봉사자고 여 밑에 보면은 이제 VMS나 1365 하신 분들은 필수사항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 서명. 예, 여기 있네요. 요 부분은 이제 확인하지 않는다. 왜냐면 거기 1365 들어가 보면, 아니면 뭐 VMS 들어가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거고. 자, 확인 방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이 내용 뭐냐면 이제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맞춤형 강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1시간 60분 인지 프로그램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 했다고 하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종사자나 아니면 강사쌤들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급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사회봉사 이제 명령 이제 뭐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과오를 범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잘 오시는 경우가 없던데.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무슨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는 자원봉사자 활동 여부 확인을 제외함.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활동 여부를 확인을 제외한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 주는 그냥 빼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주는 그 설 추석 그 주는 이제 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간보 4 기관의 인력 기준을 준수합니다. 예. 이 기관 인력 준수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종사자표 많이 보셨죠? 종사자표 안 보신 분들 저 위에 한번 봐주세요. 위에 한번 클릭해 종사자표 한번 보고 와주세요. 예. 기관 인력 준수를 이게 안 하면은 사실상 뭐 이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환수되죠. 환수되고 이제 과태료 벌점 이래 나오는데 행정처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현지조사 와가지고 이제 행정처분 받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인력 기준 준수 안 하면은 뭐 사실상 이제 감산 뜨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평가를 떠나서 일단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은 이제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확인 방법 보겠습니다. 근무인은 재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인력 기준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근무인은 계산에 관한 특례, 예, 인정받은 경우 인력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퇴직 특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한다는 겁니다. 준수한 것으로. 예.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 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근데 여기 보면 지표 적용 기간이 그냥 쭉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가서 그 기관에 만약에 이제 감산 뜨는 경우 있잖아요. 환수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 인력 기준을 못 맞춰서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점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 뭐 별표구 따라라 이 말이죠. 예, 별표구 맞죠? 시행규칙 많이 보셨죠 우리? 종사자편 보시면서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 5 기관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이제 인력 가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가산이 아니고 인력 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처음에 보니까 그 척도를 한번 봐주세요. 우수, 뭐 양호, 미흡 이래 있는데 가산 점수 합이 35점 이상이면 1점 이제 최고로 많이 받는 거죠. 1점. 이 4대 직종이 이제 추가 배치 가산되는 거는 이제 아시죠? 요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이 4대 직종이 여기 4대 직종을 이래 불러요. 이분들이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되는 부분인데 가산 점수 합이 35점 이상임, 뭐 가산 점수 합이 20점 이상임 이래 돼 있는데 뭐 가산 점수 합이 20점 이상 뭐 아예 10점 미만 0점, 20점 이상 10점 미만은 20점 이상에서 10점 미만은 0.5, 가산 점수 합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은 0.75, 가산 점수 합이 35점 이상임 1점 이래 돼 있어요. 아니 가산 점수 왜 이래 많이 나오지? 저는 처음에 이게 잘못 찍힌 거, 소수점을 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표 적용 기간이 있죠.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요 기간 동안 이제 12달 요 기간 동안에 그 가산 점수 총합입니다. 총합이 이제 뭐 합쳐가지고 10점 미만, 20점 이상, 10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됐을 때 여기에 맞게 점수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처음에 소수점 잘못 찍었나 이래 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매달 거를 이제 뭐 1년치를 모아갖고 이제 다 합했을 때 인력 추가 배치 가산만 이제 합쳤을 때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예. 아 보자. 또 내려간다. 근데 이거 이제 2017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7년은 이제 뭐 이렇게 나눠지진 않고요. 예. 그냥 추가 배치하여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확인했는데 이제 요 2020년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요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제 55조 고시에 55조 56조 이제 가산편 보시면은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 가산편 안 보신 분들은 또 위에 한번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가서 가산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려면 또 55조 56조 이거 이제 고시 내용인데 가산편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뭐 잠깐 보고 오셔도 됩니다. 예. 까먹어도 됩니다. 저도 계속 까먹어요.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계속 까먹고 다시 보고, 이렇게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지금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그냥 그런 걸 더 많이 했다는 것 뿐이에요.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이걸 많이 했는 사람들이 계속 외우고 있는 사람 경우는 뭐 그런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요. 저는 데이터 양이 좀 딸려가지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까먹었지만 다시 보고 까먹었지만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 방송 이것도 사실 저한테 도움되는 게 저도 계속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하면서 제가 또 몇 번 더 보잖아요. 이 방송 자체도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저도 이 방송하면서 계속 이제 더 많은 걸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까먹어요. 계속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이랬습니다. 예. 예, 뭐 55조 56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가산편 보시면은 이해 가실 겁니다. 예. 이제 요래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점수 요거 계산해가지고 요러 하면 점수를 요렇게 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제 방송 보시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또 다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서류를 준비하면 되게 힘들지만은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은 그렇게 힘들다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복지사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지사선생님, 신입 복지사쌤이 들어왔는데 이제 직원교육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뭐 가르치거나 이럴 때 한꺼번에 이래 다 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견디지 못해요. 사회복지사쌤들이.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사쌤들도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가시면은 자기가 뭘 모르더라도 아이고 원장님 이거 이래 내가 한꺼번에 이래 해버리면 내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좀 나눠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한꺼번에 뭐든 자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멘붕이에요 진짜. 이거 내가 복지사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그런 힘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일을 이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원장님이 다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설립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이제 밑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일하는 게 힘들어지면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또 나갔다가 또 다른 복지사 구하고 또 나갔다 또 다른 복지사 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이 안정되기도 좀 위험해지고요. 안정되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복지사생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면은 내가 신입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너무 과다하게 주시면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아예 말이 안 통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주간보호 6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자인 경우 제외. 대표자가 시설자인 경우는 인정 안 하니까 아니면
여기 밑에 또 나오는데 대표자가 직원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일단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 인정 안 한다. 2년 이상 해도 뭐 그거는 뭐 아무 그냥 상관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데 있잖아요. 자주 바뀌는데 그거 안 좋아요 되게. 그 뭐 사람을 잡으라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 일하시는 분들도 뭐 그걸 위해서 오래 일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표자의 몫이에요. 그냥 센터를 그 개설해 놓고 자기가 그냥 뭐 일단 모르시더라도 이런 노력은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의 일은 그겁니다. 예. 이 방송은 이제 다른 종사자들도 보는 방송이고 대표자님들을 위한 방송만은 아닌데 자꾸 이제 대표자님들이 왜 제가 이제 대표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자님들이 먼저 바꿔야 돼요. 제일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게 대표자님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하면 이제 직원이 들어오고 뭐 일을 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시스템적으로요. 그 내가 막 들어가가지고 뭐 요양사 힘드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원장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 힘드니까 내가 처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놔셔야지 이제 직원들도 일하기가 편해요. 직원들이 막 업무 분장도 안 돼 있고 막 일도 막 갑자기 막 폭탄을 왔다가 막 일 안 했다가 막 이러면은 감당하기 싫어요. 막 일하기 싫어요. 뭐. 그리고 뭐 직원들과의 불화도 있죠. 직원들과의 불화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케어하는데 또 이 힘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다 좀 머리 아프시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예. 2년 이상 운영기간은 각 급여 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근데 이제 여기 2020년 여기 내용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글로 읽어가지고는 그냥 한번 볼게요. 분모 적용기간 동안에 근무한 직원 수 총 근무한 직원 수죠. 예. 분모 중 만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 수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총 근무한 직원 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그럼 100분율이죠. 이 오른쪽에 있어요. 예. 만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 수를 그 총 직원 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예. 2년 미만 운영기관, 예. 2년 미만의 운영기관은 지표 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 그리고 분자는 이제 분모 중 2019년 12월 근무자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그러면 이제 1년 이상만 2년 기간이 이제 운영 2년이 안 되는 경우에요. 이거는 똑같은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이제 전체 직원 수로 지표 적용 동안 그 전체 직원 수를 나눠서 100%. 그럼 요거를 계산했을 때 요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좀 완화됐네요. 2년 미만 운영기간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확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에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산정 비율에 포함함. 대표자이자 직원이면 내가 대표자인데 사회복지사로 들어갔다. 그러면 인정된다. 비율 산정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시설장은 안 되는데 직원은 되네요. 예. 휴업 업무 정지 등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 단 휴업 업무 정지 기간에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예. 휴업 업무 정지 기간 3월 6일에서 4월 5일 3월 4월 모두 근무월수에 포함. 이어 이제 휴업 업무 정지 등에서는 이제 그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만약 청구 내역이 있으면은 그 달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의 급여 제공 직종 간 인사 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예.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 기관.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관 내가 대표자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왔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겠죠. 다른 내가 센터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한 센터에 일하던 직원이 이쪽 센터 A라는 센터의 직원이 B라는 센터에 넘어와서 이 기간이 이제 2년 넘었다. 뭐 이러면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모두 기간을 다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적원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 자료, 직원 채용 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함.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 직원수 변화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야간 보고 7.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건강검진 하시면 이제 체스트 찍으면, 가슴 찍으면은 거의 뭐 나오시다 보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건강검진 했는 거, 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단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거, 있는 거.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만약 직원분이 가면은, 혹시라도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사 선생님이든지 요거를 요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적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다 제출하죠. 이거 뭐 평가와 상관없이 인력 보고할 때 저희가 이제 사통망에 이제 첨부해가 올리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 거 만약에 중간에 어떤 기간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게 컴퓨터에 스캔해서 놔주셔도 되고요. 그래야 하시는 게 아마 그걸 볼 것 같아요.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건강검진 판정의 기준에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2년마다 만약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1년 더 밖에 이제 하셔야 돼요. 예. 어떤 센터에서는 건강검진을 이제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센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 이내 해가지고 자기들이 검사받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함. 직원자료 표본 모두 평가 기준을 만족함. 직원자료 표본의 80, 75%, 50% 이렇게 점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센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 평가일 2017년 이후니까 이게 그냥 평가 끝난 그 시점부터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표 기간은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자의 건강검진은 2019년 2월부터 적용한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 그건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죠. 보건소에서. 그거는 이제 그거만 보니까 한정되니까 그거 보니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 직원, 대표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설장님은 보통 자기 알아서 잘 받죠. 건강검진. 다만 대표자님요.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요거 뭐 다른 직원 다 1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평가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예. 여기 요래 돼 있으니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거니까 1년 사무직도 1년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평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관련 법은 이제 신규직 별표 10 요건데 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별표 9, 별표 10은 많이 봤죠 우리는. 예. 그래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뭐 건강검진하고 상관없이 많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뭐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전부 다 병원 가라 하지. 병원 가가지고 검사해라 하면서 이래야 하니까 저도 뭐 안 좋으면 무조건 병원 가라 그래요. 사실 직원들도 뭐 안 좋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사실. 요새 뭐 누가 직원들도 뭐 누가 뭐 그렇게 뭐 몸 아픈데 뭐 계속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뭐 병원 가서 일단 검사는 해보죠. 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건강진 이것도 뭐 이제 저번에 다 내용 했는 거죠. 예. 건강진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강진단서 있어야 되고 이제 그 1년 이내에 받은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 9번 직원 복지 향상으로 통합됐네요. 예, 이 부분에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2017년 내용인데 주간보호 요 내용은 이때도 이제 가입 안 하고 이제 퇴직금 적립 안 하면 이거는 뭐 평가와 상관없이 고용부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 급여 보장법 뭐 이런 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를 떠나가지고 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예, 그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시고요. 기관은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니까 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복지 포상은 그런데 이거 1번 있잖아요. 1번 이거는 뭐 기관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함.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사실 뭐 대표자 처벌받는데 이게 무슨 평가 기준인지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등의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이제 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겠죠.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그리고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함. 이게 이제 어떤 분이 하던데 이게 인력 가산금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고요. 평가하고 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100분의 10인가 100분의 10일 겁니다. 아마 100분의 11 이상 이제 10% 이상 되는 그분들은 이제 공단부담금에 옛날에는 100분의 5가 나왔는데 요새는 100분의 2인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2% 정도가 이제 평가 이제 10% 이상 받으신 상위 10% 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 기관이 돈을 받아요.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청구비라고 보시면 되죠. 청구비에 2%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0은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데 이거 보통을 만약에 이거는 이거 보통의 기준 충족 못하면 이게 지금 5대 보험이나 뭐 퇴직급여 제도가 안 되고 있는 경우인데 퇴직급여 제도 요새 이거 안 하면 이것도 문제 되지 싶은데 뭐 처분은 없다 하더라고요. 처분은 없는데 이거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공단이 이제 퇴직급여 자체를 퇴직급여 제도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안 하면은 퇴직금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거 인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자분들 이제 잘 아시고 뭐 보험 넣어가 퇴직금처럼 쓰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인정 안 해줘요. 퇴직금으로 퇴직금으로 나간 걸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적금 넣는 것도 인정 안 해줘요.
오로지 퇴직급여 저 통장으로만 돈이 들어가야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예. 그리고 평가기준 1, 2번 또는 1, 3번의 충족을 항목은 충족함. 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함. 평가 기준 면 충족.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금 받아야 해주겠죠. 평가 기준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중간에 찾아도 이제 동의서하고 그게 지급한 명세서 하면 인정된다는 내용이죠. 외월 지급하는 보수의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퇴직금을 이래 월급에 같이 넣어가 주시는 분들 있죠. 그거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저시급이냐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은 만약에 같이 넣어가 주신다 그러잖아요. 퇴직금은 그거 인정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퇴직급여 제도를. 평가 기준이 복지 포상 예시,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 선물, 특별성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만약에 이 특별수당이나 이런 건 어차피 하긴 한데 다른 부분에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되면 이 4대 보험하고 세금 부분을 제하시고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월급에 같이 복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포상금 준다고 이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고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거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회계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 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게 맞아요. 요것도 우리 고시 자주 봤죠. 정사자 초과 개선 우리 노력해야 된다. 근로환경이 개선 여기 있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 비용에 포함되는 최저임금과 여행모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장기예약 기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요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고시라 그러면 이제 공단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잖아요. 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법령자료실 여기 쳐보니까 제가 이제 평가라고 평가 치면은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딱 내가 평가라고 쳤는데 고시니까 있네 이러면서 장기요양 기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있네 이래 보시잖아요. 근데 봤어. 보겠습니다. 봤는데 2010년이야 이게 2010년이면 이게 너무 오래전 건데 중간에 개정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들죠. 안 드세요. 저는 이제 드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싶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찾다가 이 법이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10년씩이나 이래 차이 나는 건데 이 중간에 개정이 몇 번 돼요. 어떤 법인데 사실 개정 안 되는 법이 잘 없긴 없어요. 근데 정 그러시다 하면 법제처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 고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일 빠르긴 해요. 보건복지부가 제일 빠르게 왜냐면 입법 예고가 거기가 제일 법에 올라가기 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난다. 2010년이다. 이 고시 내용이 어떤 고시든 어떤 법이든 간에 그러면 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 제가 이거 찾아놨습니다.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는 방법 알죠? 보건복지부 요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검색하시면 여기 있죠.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요 들어오시면은 보건복지부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정보 있죠. 여기 정보. 요 정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이제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입법 예고하는 거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입법, 행정, 예고, 전자공청회. 예. 그럼 우리 고시 보러 왔으니까 고시 보자. 고시 보러 가자. 예. 근데 이거 법이 아주 많겠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모든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빨리 나와요. 제일 빨리 나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법을 찾는데 법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줄여서 검색 내용을 장기요양 기관 평가 요렇게 검색 하면 이제 2018년께 있어요. 네, 장기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곳이 여기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장기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곳이 여기 있죠. 그럼 구조 아까 봤던 게 구조 3이었잖아요. 1 구조 1 구조 1 여기 구조 2 구조 3 공단 1항에다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부금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3년에 이제 생겼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2010년 거를 봐버리면은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고, 만약에 법이 너무 오래된 법이 보이신다 그러면은 법제처에 일단 가십시오. 법제처에는 다 있어요. 고시도 있고, 우리 고시도 있어요, 법제처에. 예. 법제처에는 다 있으니까, 이제 입법 예고하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서 보시고요. 입법 예고하는 거는 이제 요 찾기고 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 보세요. 요 부분도 이 기관 평가 관련해서 내용이니까 장기요양 기관 별로 안 길어요. 요거는 별로 안 길어요. 요까지 끝인데 요 내용 요 이제 자기 이제 이건 공생이고 뭐 요 우리 주간보 찾아볼까요? 주간보 어디 갔노? 예 여기 있네. 주간보 요 보시면 요것도 뽑아가지고 사실 요거 하시는 게 좋아요. 요 부분을 제가 나중에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예, 요 부분 딱 빼가지고 제가 주간보고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표로 해놓으면 좋은 게 만약에 이제 표로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기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평가 지표인데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빠진 게 없나 이래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빠진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책에 다시 들어가가 이제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에 다시 들어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을 준수합니다. 그럼 요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지표 번호 4번 찾는 게 찾아가지고 거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이때 놓치냐 안 놓치냐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체크하시면서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주간보 10번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하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금장치 열쇠 꼽아가지고 이제 돌리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식으로 하든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함부로 열 수 없게 돼 있다. 잠글려고 하면 잠글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놔야 됩니다. 그냥 열리는 건 안 돼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 평가를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좀 요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많이 못 해드릴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을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확실하게 다음 주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업무 평가 관련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